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중계를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고요. 이게 도대체 뭐를 위해서 공개를 하는지 알 수가 없고요. 어떤 공익이 달성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특히 정권의 그 나팔수 노릇하는 오마이 TV인가 하는 데서만 동영상을 자의적으로 편집해서 또 악의적인 타이틀을 달아가지고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중계 불허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동영상 보시죠. 동영상이요? 동영상이 있습니다. 아 근데 뭐 어떤 동영상인지 저 검찰 측은 지금 확인도 안 한 상태잖아요. 지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바로 틀겠습니다. 좀 아니요. 그건 안 되고 예. 법사위에서 서영규라는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같아요. 서영규라는 자가 대법원 행정처장 대법관 천대엽을 불러다 놓고 어제 저희가 했던 재판의 동영상 중 일부를 상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재판의 재판장을 이야기하면서 이 재판부 그리고 재판장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왜 재판을 관리하지 않느냐, 왜 관리하지 않느냐,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왜 관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서영규라는 자가요. 이 부분 중계를 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이와 같이 입법부에 의해서 우리 재판의 독립이 침해된다는 겁니다. 계엄을 내란이라고 주장해서 정치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서영교란 인간입니다. 이 자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법원 행정처장 대법관 천대엽을 앉혀놓고 이 재판을 관리하라. 왜 지규현 재판장을 관리하지 않느냐. 거듭해서 악다군이 썼습니다. 증인께서 나가실 때 방청석에서 예. 무슨 발언을 하셨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예. 그 발언한 사람에게 지목하셔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혹시 증인에 대해서 어떤 발언한 것인지 정도는 확인을 해서 질서 유지 차원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좀 재판장님,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들어서 저희가 경위님께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속마음으로 하는데 하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거는 검사님 말씀 다 듣고 해요. 네. 모든 국민들이 만약 혹시 행동 자유권을 갖고 있어요. 증인에게 무슨 좀 비난하는 투나 좀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계속 이제 증인들이 검사에게 나올 할수 텐데 있을지 몰라도 증인에게는 저렇게 그런 게 영향을 없을 것 미칠 수가 같은데요. 있습니다. 이게 법정 질서 재판장님. 유지 차원이나 증인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라도 방금 발언한 방청객을 지목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만약 부적절한 발언이 증인에게 한 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촉구하시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자, 드릴 알겠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네, 적법한 소송 지위에 자, 먼저- 김성수 기소했습니다. 변호사님. 예. 아니 근데 이런 아니, 걸로 아니, 시간 이거는 보내는 저희가 게 아까 뭐 말씀을 맞나요? 드리려다가 사실은 자제하고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 중계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미 이 사건은 사실 초반에 방청석에서 나오는 어떠한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검사가 그렇게 발끈해가지고 그때도 확인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검사에게 뭐 압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사건 지금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오마이TV라는 어떤 인민기관지 같은 이런 저급한 언론에 의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변호인이나 피고인들은 온갖 영향을 다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와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얼마나 객관 의무를 상실하고 자신들에게는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렇게 발끈하고 뭐 재판에 뭐 영향을 미친다는 등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사건 중계가 됨으로 인해서 재판부를 포함해서 변호인, 피고인 전부 다 어떤 비난을 받고 영향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검사와 지금의 특검의 행태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검사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본인들이 그렇게 중계 신청을 하고 그 중계 신청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지는 스스로 돌아봐야 될 일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어디 지금 그리고 법조인이라면 지금 재판부의 소송 지휘를 바라기 전에 재판부가 과연 일반 방청인을 불러다 놓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추궁하는 절차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없이 내가 검사니까 내가 판사니까 이런 위세를 가지고서는 일반 국민들에게 뭘 물어보고 함부로 대답해라 이렇게 한다는 발상 자체가 스스로 이 사건 검사들이 어떤 수사를 했는지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 변호사님 뭐 왜 이렇게 화를 내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화가 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저희도. 그리고 이런 문제는 늘 복잡한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복잡한 문제가 아닌 게 원칙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이 법정에서 정숙하셔야 되는 의무는 판사, 검사, 변호사 때문이 아니고 법원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잘나서 막 그런 게 아니라 법원을 존중하고
법원을 최대한 따른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혹시나 부적절한 발언을 하시거나 정숙하지 못한 행동을 하시면 제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정숙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재판장님, 예. 재판장님 한 말씀 그리고 더, 재판장님.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빨리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 이제 증인 들어오게 할게요. 예. 알겠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오늘 법원의- 오전에도 이거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었는데. 법원의 존엄, 법정의 존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이 법정의 존엄을 훼손하고 있는 거는 우리 방청객분들이 아니고요. 서영교 같은 인간입니다. 아이고, 잠깐만. 저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영상 잠깐만. 틀게 하시면서 그리고 그 아무 말씀도 안 아니 뭐 하시면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하여간 빨리 제가 증인 말씀드렸습니까? 빨리 증인 왜 들어오게 재판에 하시죠. 관리 안 하냐? 지금 왜 검사는 지휘관 재판에 관리 안 하냐? 자기하고 정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방청객들을 탄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재판장님 그리고 진짜 물어봐야 될 게 있다면 검사들한테 왜 검은 넥타이 메고 왔냐고 물어보십시오. 똑같은 겁니다. 검사들이 검은 넥타이를 메고 오는 자유가 있듯이 일반 방청객들도 자연스러운 반응을 표현할 자유가 있는 안 겁니다. 되겠다. 이거 시간이 또 그런데 그거를 불러 세워서 누군지 내용을 확인해 보자. 서성관 검사한테 물어보시죠. 왜 검은 넥타이 메고 왔는지. 아니, 왜 두 사람이 메고 왔는지. 누구 한번 돌아가셨어요? 물어보시죠. 한번. 그 원칙적으로 원론으로 돌아가서 검찰청 자체를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입을 닥치고 아니 이 국민들이 지나가는 증인에게 대해서 응원하거나 뭐 비난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그러니까 고 변호사님 이제 거기까지 아주 말도 하시고 안 되는 이런 제가 보기에는 시비를 거는 것 방금 같아요. 우리 발언한 건 서성원 검사들이 검사님. 먼저 했어요. 방청객들의 잠깐만요. 자연스러운 검찰청 자체를 반응을 없애는 거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은 검사가 세상에 검사라면 어디 당연히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 변호사님 소리를 높여야지. 잠깐만요. 특검보님도 잠깐만요. 재판 지휘를 좀 하겠습니다. 뭐 변호사님들이 감기걸리셨는데 뭐 나서시고 그러셔요. 변호사님들께서 꼭 배고프실 때가 되면 이러시더라고. 오늘 증인신문 자체는 이따 오후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계신 분들도 정숙하셔야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1, 2, 그 다음에 78호증. 맞나요? 예. 특별히 말씀하시고 싶으신 부분 뭐 없으신가요? 특별히 말씀드릴 게 많이 근데 있는데요. 많으세요? 아이고. 많습니다, 아주.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그 의무 중개 규정에 관한 특검법의 위헌 무효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예. 근데 오늘은 그 중개 금지 결정 신청을 따로 냈습니다. 지금 내셨네요. 예, 그 봐주시고요. 보충서까지 같이 냈습니다.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중개를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고요. 정권의 그 나팔수 노릇하는 오마이 TV인가 하는 데서만 동영상을 자의적으로 편집해서 또 악의적인 타이틀을 달아가지고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우리 재판장님에 대한 욕과 비난, 그리고 저희 변호인들에 대한 욕과 비난 예.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를 위해서 공개되는지 알 수가 없고요. 어떤 공익이 달성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특히 왜 이 중개 불허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동영상 보시죠. 동영상이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동영상인지 검찰 측은 지금 확인도 안 한 상태잖아요. 증거로 내는 것이 아니고요. 예. 절차 진행에 관해서 저희가 그냥 일단 재판부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근데 동영상을 뭐 법정에서 트는 거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트는 거는 조금 그렇고. 취지는 이렇습니다. 방송 중. 그러니까 그 취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방송 나중에 예. 참고 자료잖아요, 어차피. 증거가 아니고. 지금 보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틀겠습니다. 좀 아니요. 그건 안 되고, 예. 중개 금지 결정이 왜 필요한지를 저희가 뭐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한번 보시는 게.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니까 일단 무슨 내용이 아니라요. 구두로 말씀을.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국회에 올라와 있던 동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셔야 됩니다. 구두로 일단 말씀을 해주시고 아니, 필요하다고 보셔야 판단이 되면. 백문이 불여일견 아닙니까? 한번 보시면. 아니 어차피 증거도 저희들이- 아닌데요, 뭐. 예. 그러니까 증거가 아니까 한번 보시면 되죠, 뭐. 제가 함정 허락 좀 해주십시오. 아니요. 그거는 지금 그렇지 내용이 않으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동영상을 함부로 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거 그럼 요지를- 중계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요지를 설명드리고 그 재생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예, 일단 구두로 말씀을 하십시오. 어제 무슨 예. 일이 있었냐면요. 국회 예. 법사위에서 서영교라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같아요. 서영교라는 자가 대법원 행정처장 대법관 천대엽을 불러다 놓고 어제 저희가 했던 재판의 동영상 중 일부를 상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재판의 재판장을 이야기하면서 이 재판부 우리 재판장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왜 재판을 관리하지 않느냐? 왜 관리하지 않느냐?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왜 관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서영규라는 자가요. 그게 지금 이 방송에 대해서 중계를 의무한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판에 개입했겠다는 의지거든요.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 재판에 개입을 해서 자기들이 정해놓은 결론대로 재판을 하라. 자기들이 정해놓은 결론대로
판결을 하라라고 지금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공개가 돼서 우리 변호인들의 프라이버시, 초상권, 그다음에 저희 변호인들에 대한 욕설, 모욕 이런 것들이 뭐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중계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보시면 왜 이 중계가 재판 개입, 재판 관여의 통로로 악용되는지를 그냥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건 아니고 서영교라는 사람이 발언하는 부분만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것도 또 제3자가 나오시는 동영상인가 보네요. 하여간. 서영교라는 자입니다. 그건 국회의원 아닙니까? 공적 영역에 있는 공적 인물. 그러니까 아닙니까? 하여간 어차피 또 제3자가 나오는 동영상이라서 내용을 몰라서 일단 말씀만 들어보면 아 혹시 재판부가 이제 어떤 외압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법관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양심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런데요. 그런 문제는 뭐 없고요. 그런데요. 예. 서영교도 원할 것 같은데요. 예, 서영교도 원할 것 서영교도 원할 것 같다고요. 뭘 원하신다? 이 재생은 동영상을 되겠군요. 재생하는 아이고, 거 재생 되기를. 그렇게 제가 국회에서 보기엔- 떠들어 제낄 정도면 아이고 참. 아니 제가 근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상형 자체를 말씀하신 취지는 됐고 재판부 입장은 지금 서영교가 지금 그거를 우리 재판부에 전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대엽 대법관을 불러다 놓고 말한 겁니다. 근데 이 대법원 행정처라는 것이 법관에 대한 인사와 예산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러면 저희들은 걱정이 되는 거죠. 한번 들어보시고 중계를 불허하셔야 된다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닙니다. 예, 안 그리고 들어보- 이 부분 중계를 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이와 같이 입법부에 의해서 우리 재판의 독립이 침해된다는 겁니다. 재판장님은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재판장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는 변호인이나 피고인들의 방어권 이거 관련해서도 사실상 이 중계를 통해서 그 받는 압박이 상당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재판의 공개는 지금 방청객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지 이 부분이 되면 재판의 공개 원칙은 충분하고요. 이걸 굳이 중계를 통해서 재판장님에 대한 재판의 독립을 압박하고 또 피고인들에 대한 방어권에 대해서 행사하는데 불리하게끔 이렇게 압박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자체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 과연 국회에서 어떻게 떠들고 있는지 어떻게 압박하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된다니까요. 실증 한번 했으면 합니다. 아니, 예. 봐달라고 서영교가 이렇게 떠든 겁니다. 저도 봐야 이제 한 됩니다. 말씀.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 말씀. 예, 예. 그 동영상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 법정에서 함부로 키기는 어렵고 아니, 그럼 그 증거도 내용은 아닌데요, 뭐. 아니 그 내용은 뭐 찾아보면 되잖아요. 저 재판부에서 자료 지금 제출하실 거죠? 근데 이런 형식, 그러니까- 이런 재판의 형식 하에서 그걸 보는 거하고 그냥 개별적으로 보는 건 다르죠. 왜냐하면 제가 이거 그 부분은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지금 중요한 말씀인데 또 뭐 변호인들이 그런 압박감을 느끼실 수도 있다 말씀하셔서 그런 취지는 지금 또 위헌법률 신청서 지금 내셨잖아요. 요거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서 이게 어제 윤석열 피고인 사건에 대해서도 진행을 했는데 그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고 또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서를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 재판에서도 이게 문제가 됐다고 거꾸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그 부분을 이거는 이제 정식 절차로 신청을 이제 지금 요거 접수 다시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사건 번호를 다시 따야 돼가지고 지금 돌려드리긴 하겠지만 접수 번호 지금 돌려드릴 테니까 접수실에다가 접수 번호를 저희가 다시 따야 돼서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접수 번호를 따로 따야 됩니다. 신청으로. 그래서 그거는 또 그 절차에서 다투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필요하시면 지금 신문기를 한번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아예 이 사건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릴까 재판부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문을 하시죠, 재판장님 그러면요. 예? 신문기일로 지정해서 지금 해주시죠. 아니 근데 저희도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선례는 있는지 또 어떤 뭐 예전에 또 결정들은 또 뭐가 있었는지 이게 27일서부터 법이 시행이 된 건데 이제 저희한테도 이제 영향을 받게끔 근데 하여간 그 부분도 저희가 다 충분히 검토해보고 또 입법부 의도도 확인해보고 또 여러 가지를 확인해봐야 이 부분이 어떻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신문기를 따로 열어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요,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한 말씀인데 위헌법률 쪽으로 쟁점을 옮기셨거든요. 근데 지금 시시각각으로 국회에서 서영교라는 인간을 비롯해서 이 재판부에
그리고 저희들에게 압박을 주는 시도는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들이 이 얘기하는 거 또 아마 틀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얘기도 또 튼다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 자들이 원하는 게 공적인 영역 아닙니까? 국회 법사위라는 것이 공적인 공간이고 공적인 영역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발언한 영역이기 때문에 듣는 것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요. 그거는 다시 이런 재판정 같은 공적인 영역에서 검증을 해서 희석시키고 저희들이 비난하고 탄핵하는 것이 맞죠. 그걸 그냥 사적으로 보신다는 것 자체가 압력을 받는다는 거를 증명하는 것밖에 아니 안 되죠. 사적으로 보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거 여기서 CD 잠깐 보시죠. CD 사용자가 같은 걸 뭐라고 제출해 했는지. 주시면 재판부에서 다 보고 이게 또 아니, 뭐 제출은 당연히 취지가 이런 하는데요. 건가 보다. 당연히 내용을 하는데. 모르면서 킬 수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천대엽 대법관이 앉아있는 자리에 서영교가 이 동영상을 틀면서 다른 재판장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 다른 재판장처럼 조치를 안 하느냐, 왜 관리 안 하느냐 이거를 거듭 다그칩니다. 대법관한테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어린아이 다그치듯이 재판에 개입하라.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절차대로 하라. 그리고 결론도 그렇게 내라. 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는 저는 반대입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서영교는 반드시 고소합니다. 그 불법행위입니다. 저는 재판에 개입하는 행위입니다. 그거. 예, 죄송합니다. 이 논란은 딱 여기까지 정리하고 논란이 아니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일단은 그러면 재판장님 제 그- 말씀, 야,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려고. 네. 그 사법부를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관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저희는 직업법관이고 그게 다 훈련 받은 사람들이라서 그런데 그게 영향받으면서 막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기까지. 법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이지 뭐 그런 거에 영향받지 사장님, 않는다. 그 아까 말씀 그 개정 취지 말씀하셨는데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입법 취지 말씀해 그러니까 그래서 예. 지금 그거 킨다 그거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개정 취지 자체가 벌써 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그 국민들의 알 권리에 따라서 감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개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분히 그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요소가 많고요. 재판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것은 자명합니다. 그리고 그 서영교라는 그 사람이 법원 행정처장을 감히 불러서 본인이 그 상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가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일일이 소송 지휘에 대해 어떻게 하라 저떻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 재판을 그 정치적인 논란으로 비화하고 또 알 권리라는 명목으로 이걸 감시하겠다.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 보여주겠다. 왜냐하면 비공개로 진행할 경우에는 투명성, 그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공개돼야 된다. 그런 취지로 개정을 한 겁니다. 재판장님께서 개정 취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이 재판이 벌써 공정하지 않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개정이 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 위헌 법률심판 제청을 했던 이유는 단순히 변호인의 심리적 압박 때문뿐만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은 이 소급 입법입니다. 9월 말에 개정을 해서 10월 27일부터 갑자기 기습적으로 적용을 한다는 것은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까지 확대 적용을 하는 거는 당연히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이 되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셔서 반드시 재판은 중개 불허가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그 댓글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기존에도 저희가 비공개를 하는 상황에서도 그 입정한 기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악의적인 내용으로 편집이 돼서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아시지만 법원에 올라와 있는 6시간이 넘는 그 7시간에 가까운 파일들을 전부 그냥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의 정치적인 이념, 편향성에 따라서 악의적으로 편집을 하고 댓글을 유도하는 식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여론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알 권리하고 상관이 없고요. 오히려 이 나쁜 여론,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여론을 만들어서 그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에요. 재판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해 주셔서 재판의 독립성 그리고 그에 따라 당연히 보장돼야 되는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 듣고요. 김지희 변호사 말씀까지 듣고. 저희 덜 끝났습니다, 재판장님. 아니, 잠깐만요. 변론할 충분한 기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이랑 아주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그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어차피 지금 하실 거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신문기를 따로 열어가지고 그거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 뭐 아무리 좋은 말씀이고 맞는 말씀이고 뭐 어떻다 하더라도 다 법적인 절차 안에서 해야지 그거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것도 또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가 신문 절차를 한번 열든지, 아직 꼭 열겠다는 건 아니지만 신청서 확인해 보고 또 다른 사건에서 들어온 신청서도 한번 확인해 보고 재판부에서 또 얘기도 또 해야 됩니다. 지금 시행된 건 27일인데 신청서 이제 지금 막 내실 거면서 빨리 결정해 달라 이러시면 아이고, 저희도 재판 계속 하면서 이런저런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양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예. 그 정도로 이 부분, 아니, 한 말씀만 더 그 정도로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하죠. 예. 안 됩니다. 정말. 저기- 그러니까 그 말씀을 신문기를 한번 잡을 때 쫙 정리하셔가지고. 근데 지금 또 근데- 아까도 신문기를 잡을까 말까 또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안 신청서도 되죠. 지금 아직 안 내셨으니까 그 부분까지 보고, 이전 거는 저희한테 또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간 그 그 부분도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을 부분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신 예. 거 보고 저희가 다시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때 재판장님께서는 기존의 특별검사법의 취지는 좀 불분명하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의 법률 조문은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중개 신청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식이었고, 이번에 개정된 특별검사법은 특별검사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사건이라고 해서 특별검사가 수사한 사건으로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기존의 특별검사법보다 이번에 개정된 특별검사법이 더 법문헌적으로 더 명확하다라는 게 저희 변호인의 입장이고요. 공소 제기한 사건과 특검이 수사한 사건은 개념적으로 너무나도 이렇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법 문헌적으로도 이렇게 구분이 되는 사건인데, 재판장님께서는 지난 공판기일 때 오히려 개정된 특별검사법이 더 명확하게 이렇게 개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중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 중개라는 게 예전의 아날로그 방식과는 다르게 지금은 다 지금 영상으로 영구적으로 전자정보로 영구히 지금 남지 않습니까? 이 규정이 나중에 위헌법률 심판이 되어서 위헌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인터넷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영상들, 수많은 변호인을 조롱하는 영상과 피고인을 조롱하는 영상, 그리고 사법부를 조롱하는 영상, 그 영상이 위헌법률 심판 결정이 난다라고, 위헌 결정이 난다라고 해서 그것은 해소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우선 저희 변호인이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사님께서도 이번에 개정된 제가 특별검사법을 보셨겠지만 너무나도 충격적인 게 국가기밀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해서 비식별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되는 국회에서 오히려 국가 기밀을 적국에게 헌납할 수 있는 합법화하는 그러한 입법을 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인 입장뿐만 아니라 당연히 법률가라면 이러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직권으로 위헌 법률 신청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법원에, 저희 재판부에서 그 부분이 뭐, 이렇다 저렇다 아직 뭐, 판단을 하거나 지금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면 신문기를 한번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변론하시고 또 재판부에서 판단할 시간을 한번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재판부에서 지금 중요한 게 변호인 열람 등사 신청 지금 결정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정작 그 말씀도 못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추후에 만약에 안 되면은 그때 또 법정에서 말씀하시면 되죠. 근데 재판장님, 오늘- 한 말씀 오늘 더 말씀 드리면. 아니, 몇 가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재판부에서는 지금 뭐라고 저희가 검토도 안 끝난 거를 들어만 주십시오. 제발. 계속 말씀을 주셨. 들어라 그러면 주십시오. 따로 신문기를 한번 할게요. 들어라 주십시오. 말할 기회는 주셔야죠. 변론의 본질은 그러면 그거는 조금 제한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열람 등사 신청도 빨리 결정 부분 말씀드려야 되고 반효민 씨도 지금 와 있거든요. 게다가 반효민 씨 부분은 지금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검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 따로 또 의견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재판에 대한 말씀을 쭉 해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재판님, 근데 결국 재판부의 중개 결정 허가로 인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개 결정 지금 허가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그것도 의무 규정이라서 잘못됐죠, 사실은요. 의무 규정이라서 하는 거죠. 의무가 있더라도 개시 결정이라도 하고 저희가 고지라도 해주셨는데 안 하셨다는 거는 잘못다고 저희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또 그것도 자세히 네, 쓰셨더라고요.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재판부에 그래서 짧게 딱 이하상 변호사님 말씀까지 한 이거는 기본적으로 마지막으로 딱 듣고 그다음에 열람등사 신청 중개를 허가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부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드릴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동영상을 재생하지 못하게 하는 재판부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습니다. 그걸 재판부의 어떤 소송 지휘를 본다면 이제 이의 신청을 따로 하겠습니다. 그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근데 되고요. 이거 뭐 증거도 아니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저희는 절차 진행 알겠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구두로 이의 신청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요. 예. 그럼 저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예, 있습니다. 조서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안 되겠습니다. 이유는 이 동영상 자체가 공적인 영역에서 생산되어 있고 지금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서영규라는 사람의 본인도 이걸 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재판에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법원 행정처장을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여기 틀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이 중개가 악용되고 있는지, 재판 개입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지를 같이 인식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재판장 뭘 믿죠? 우리 훌륭하신 재판장. 그러면은 그거를 신문기일에 나중에 키시면 되잖아요. 당연히 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문기일에 뭐. 나중에 그 유언재청 근데 바로 신청, 해주셔야죠. 신문기일에. 왜냐하면 지금 이 재판에 대한 개입과 압력은 시시각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판부께서 그걸 지체하시는 동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 대한 조롱, 저희 우리 장관님에 대한 조롱, 모욕, 저희들에 대한 모욕 이런 것들이 그리고 서영규란 인간에 의해서 압박, 재판 개입, 관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재판을 관리하란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재판장님? 그런 말을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했습니다. 같이 들어봐야죠, 당연히. 왜 이게 부당한지, 왜 중개가 안 되는지, 그리고 중개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재판장께서 안 틀어주겠다고 하셔서 저는 정말 심각한 유감이고요.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랑 관련이 없으니까 안 되게 되는 거죠. 관련이 있죠, 기본적으로. 아니, 이 그- 사건 전체의 공정성, 재판의 객관성, 저희들의 권리 이게 지금 침해되고 있는데요, 재판장님. 하여간 뭐 재판장님 그리고요. 아 이제 서영교의 본질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가 그 계엄 전후의 보도자료를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내란조사 진상위원회라는 걸 자기들끼리 만들었습니다. 그때 추미애가 그 단장인가 돼 있고 서영교가 부단장인가 돼 있는 지사입니다. 결국 계엄을 내란이라고 주장해서 정치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서영교란 인간입니다. 이자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법원 행정처장 대법관 천대역을 앉혀놓고 이 재판을 관리하라. 왜 직위원 재판장을 관리하지 않느냐. 거듭해서 악다군이 썼습니다. 그걸 저희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요? 근데 뭐 입법부에서 하시는 그래서 말씀인데 무력화시켜- 뭐 예. 아니 입법부가 그런 예. 식으로 재판에 개입하는 입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입법은 없습니다, 재판장님. 아니 제 말씀은 지금 말씀을 들어도 제가 아까 하기로 한 결정을 바꾸기는 좀 그렇다. 동영상 재생에 관한 결정. 예. 그거는 나중에 저는 신문기 이 신청했으니까 하고요. 다음에 신문기일에서 꼭 상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신문기일은 조속히 잡아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재판이 어디로 가지 저희는 아, 이것도 저희가 검토를 또 해야 할 수가 돼요. 없습니다. 이게 아니, 근데 아까 입법부에서 말씀하신 만든 법률을 저희가 이 재판에 딱 대한 몇 개입- 시간 검토해보고 막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이럴 수는 맞습니다. 없으니까. 근데 이 재판에 대한 개입 시도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판님.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급하고 절박합니다. 신문기일은 다음 주라도 바로 잡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 거기까지 듣고 이제 그 30일자 변호인 열람 등사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형사법에 의하면은 어차피 검찰 의견을 들어봐야 되거든요. 혹시 검찰 측 의견 그래서 법정에서 여쭤보고 만약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간을 저희가 더 드려야 돼요. 법에 아예 그렇게 돼 있어서. 예. 저희가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내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는 아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구두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그거 보고 저희가 바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말씀했죠? 근데 특검에서는 이미 지지난 공판에서 박수박에 대한 공수처 조서는 열람을 제공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법정에서 말을 그게- 했습니다. 아니, 뭐 변호사님께서 저보다 뭐 잘 아시지만 이제 그 거절을 사유로 신청하신 거는 재판부에서 당연히 알고요. 그게 이제 요건이거든요. 근데 그 요건이 해서 와도
어차피 검찰 쪽에다가 거꾸로 또 의견을 반드시 물어보고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래가지고 그 절차를 지키는 거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을 안 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미 말씀도 드린 거고 검찰 쪽에서도 지난번에 절차상 정식으로 신청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도 하셨고, 예, 그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반효민 씨 지금 증인으로 기다리고 계신데 잠깐만요. 지난 길에 저희 재판부에서 이제 길 끝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봤을 때 조금 이 부분은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검증 절차로 진행을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혹시 반효민 씨가 오늘 핸드폰 들고 왔는지 안 왔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한 상태고, 검증 절차로 하기로 하면 잠깐 준비하실 시간을 조금 드리고, 약간 양쪽 준비하실 시간 드리고 다시 개정해서 검증 절차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양쪽 파일. 재판님, 그 절차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말씀을 하시라고요. 예. 재판님, 그건 또 다른 이슈 아닙니까, 재판님? 예, 말씀하시죠. 이하상 변호사님. 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결국 그 원본 파일이 반효민 중령의 핸드폰에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검증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셨습니까? 근데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의 경우에는 메타 정보하고 본 정보가 따로 있습니다. 예, 메타 정보는 맞습니다. 그 전자정보 생성에 관한 기록들, 주변 기록들이거든요. 그거는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반효민 중령이 주장하는 날짜에 과연 생성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건 검증이 맞고요. 일단은 파일 크기, 파일명도 바뀌었기 때문에 대조를 그렇죠. 해보려고. 왜냐하면 그건 사실은 검증입니다. 예. 제가 다른 사건은 지금까지는 나중에 증거배제 결정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뭐 변호사님들 주장하시는 그때도 이게 파일 이름이 좀 바뀌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맞습니다. 예. 재판부에서는 이거는 그냥 넘어가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다 싶어서 검증 절차를 하려는 거거든요. 근데 검증이란 것은 예. 기본적으로 그 성질과 내용을 확인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검증 대상은 메타 정보에 국한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예. 그 음성 정보, 녹음 파일에 대한 것들은 압수영장을 발부하셔서 그 전자 정보를 따로 추출하는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획득을 하셔서 그게 추가로 더 필요하면 그건 법원에서 더 하면 되니까. 그럼 검증하기 위해서 검증 일단은 핸드폰에 있는 그래서 미리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반효민 씨 일부러 안 들어오게 한 상태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반효민 씨가 핸드폰에 그때 파일이 갖고 있다고 증언을 했거든요. 그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파일을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한 다음에 어떻게 어디서 드러나게 합니까? 그 파일 정보 있잖아요. 포렌식을 해야지 정보가 저희가 가독할 수 있는 정보가 나오니까. 삭제하거나 그랬으면 이제 포렌식이 필요한데, 그때 분명히 말씀으로는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이 맞는지서부터 해가지고 확인하고, 파일 이름 고쳐서 가지고 있는 게 맞는지, 그 날짜랑 시각은 언젠지 파일 정보 드러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시간을 조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쌍방 쪽에서 확인하셔서 그 부분 보고, 그 다음에 또 변호사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반효민 중령의 핸드폰을 열어서 저장된 파일이 있는지 파일명을 그 말씀이신 건가요? 예. 지난번에 증언을 그렇게 하신 걸 저희가 확인했어요.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그 다음 절차는 그게 맞으면, 네, 맞으면. 저희끼리 이제 또 증거 채택 여부를 합의를 해봐야죠. 채택이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재생하신다고요? 그렇죠. 채택하면. 그거는 안 되죠, 제발. 결국 재생을 목표로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메타 정보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지만 녹음 자체에 대해서는 압수를 통해서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뭐 자꾸 이제 이하상 변호사님 항상 걱정하시는 게, 재판부가 이거 틀려고 결정한 거 아니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반효민 씨 핸드폰에 뭐가 있는지 저희도 몰라요. 저희도 모르죠. 검사님들도 지금 몰라요. 진짜 딱 있다고 했는데 또 파일 없습니다. 갑자기 그래 버릴지, 또 파일 이름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지금 파일이 지난번에 2번 바뀐 게 지금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바뀐 거 파일이 안 바뀐 상태로 있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도 더 뭐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파일 크기, 이름, 파일명 가지고 있는 게 맞다 했는데 저희끼리 또 합의를 하는데 변호사님께서 이거는 메타 정보까지 추가로 해본 다음에 결정을 해달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반효민 씨한테 다음에 또 한번 나와달라고 하고, 저희가 압수수색 영장을 하든 검증 영장을 하든 따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일단은 그
핸드폰을 개방을 해서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녹음 파일의 명칭을 먼저 보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거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절차는 다시 저희들과 협의해서 진행하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의견 말씀할 기회를 드릴게요. 오히려 저는 자꾸 뭐가 걱정이 되냐면 제가 감히 뭐 변호사님 말씀에 토를 다는 건 아니지만 변호사님께서는 오히려 저보다 재판부는 열려 있는데 오히려 변호사님은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론을 내리시고 놓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럼 않습니다. 결론이 그렇다면 뭐 저희가 뭐하러 그런 절차를 해요. 근데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재판부에 제공이 되고 재판부가 재판부 심리를 오염시킬까봐 저는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잠깐 드리려고요. 그 재판장님 잠시만. 저희가 오늘 증거를 제출한 게 있는데요. 예. 79호증 예. 검사 측에도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김지미 변호사님 내신 거죠? 79호증입니다. 79호. 아, 오늘자, 요거, 예. 이거 사무관님, 잠깐 오늘자 증거 제출서 잠깐 진술하시는 제출하겠습니다. 걸로, 요거까지 진술하시는 걸로. 예. 변호사님들 아직 안 받아보신 거죠? 검사님들. 예. 저희가 검사님들 아직 안 받아보신 거죠? 예. 받으셨어요? 예, 말씀하시죠. 앉아서 마이크 가지고 말씀하시죠. 예, 이 부분 제시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이해 없으시죠? 예. 예, 이거 제시하고 지금 말씀하시죠. 곽정근 수사기록 순번 1128 박정환 진술조서의 일부로 이제 박정환의 그 휴대폰 메모입니다.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전자정보에 해당하거든요. 그 전자정보에 해당하고 전자 파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기일에 저도 지금 기억이 조금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진술조서에 대한 진정 성립을 하려고 하셨고 이 부분까지 제시를 하셨어요. 검사님께서. 그런데 지금 오늘 그 반여민 그 녹취 파일 뿐만 아니라 모든 전자정보에 대해서 지금 전면적인 어떠한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전자정보도 마찬가지로 당일에 이제 어떠한 그냥 구두로는 뭐 휴대폰에 있다 뭐 이렇게 그 참모장이 진술을 했습니다. 증언을 했고 그렇다면 그 해당 정보는 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떠한 뭐 적법성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 저희는 의문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디지털 정보라는 게 저희는 사실 매우 한정적으로 이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사실 그날 진정 성립하면서 그 박정환 참모장의 그 진정 성립을 하면서 그때 사실 검사님이 이제 증인에게 직접 제시하는 그 원본이나 내용을 처음 봤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서 저희가 제공받은 이거거든요, 지금.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디지털 정보인데도 뭐 이 파일이 조작됐느냐, 뭐 아니면은 뭐 동일성이 유지가 되느냐, 원본성이 있느냐, 무결하냐 이런 얘기를 할 것도 없이 뭘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거 뭐 제 휴대폰 찍어가지고 준 거나 다를 바가 없죠. 저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전자정보나 어떠한 이 디지털 정보의 어떤 무결성이나 원본성에 대해서는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 해당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서 사진으로 사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검찰 측의 주장으로 선회가 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동안 나왔던 디지털 증거들은 전부 다 어떠한 결정이 있어야죠. 그리고 원본 파일에 대한 어떠한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검찰 측에서 이 녹취 파일 같은 경우에는 재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뭐 검증의 방식으로 해달라는 걸 그걸 허용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증거들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이 돼야 된다는 의견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결정을 사실은 재판부께서 사전에 해주셨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내용은 그러면 진정 성립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저희도 알 길이 없고요. 그리고 또 디지털 증거에 대한 어떤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검사가 원하니까 그에 대해서는 진정 성립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증거물로서의 증거 능력을 획득하는 절차 또는 증거로서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재판부께서 먼저 나서서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검사의 어떠한 주장이나 요청이 없으면은 그냥 증거 채택이 된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차후에 이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하겠다라는 말씀으로 하시는 거는 저희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고변호사님 좀 다 넘겨주시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리면 될까요? 아니 조금만 아, 금방 보고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넘겨주십시오. 예. 네, 여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진술조서에 첨부되어 있고 사진으로 저희가 이제 4번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이걸 이제 이 마스킹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검사님이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때 처음 보는 겁니다, 사실은. 디지털 증거라는 게 다 그런 식이죠, 사실은.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부 다 마스킹 처리가 돼서 알지도 못하고, 뭐 저희가 뭐 그동안 계속 검사님 쪽에서 뭐 주장하는 것이 뭐 어떤 것이 뭐 무결한 것이냐, 어떤 것이 뭐 동일성이 아니라는 것이냐, 뭐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라 그러는데 그런 입증을 먼저 하는 것이 검찰의 의무다. 근데 지금 이 절차 말고 지금 곧바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진 아닙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받은 것은 4번이고요.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마스킹까지 해가지고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조작된 사진인 거죠, 결국에는. 근데 이걸 보고 저희 보고 방어권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증거의 적법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이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까지 이 자리에서 구하고 또 그게 안 되면 이 자리에서 증인에게 물어봐서 원본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서 우연히 아주 우연한 사정으로 증인이 그걸 갖고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바로 그걸 또 검증을 해서 재생을 하게끔 한다. 이거는 부당한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증거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재판부 입장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거 제가 뭐 유승수 변호사님 말씀 뭐 다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 문제 삼으신 증거가 디지털 증거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재판부에서 보기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열람복사가 필요하시다면 열람복사 이 부분 마스킹 좀 돼 있는 부분은 나중에 확인이 필요하시니까 열람복사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반요민 증인의 특수성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나온 녹음 파일이 디지털 증거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개의 녹음 파일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재판부에서 한 번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원본성이나 뭐 무결성. 왜냐하면 의심될 만한 사정이 없었고 증인이 직접 나와서 원본성과 무결성에 있어서 뭐 흐트러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증거로 채택은 하되 추후에 의견서를 봐서 원본성이나 무결성에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이 있으면 그 부분은 나중에 증거 배제 결정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재판부에서 지금 반요민에 대해서는 지금 다르게 지금 막 접근을 하고 있느냐? 이거는 변호사님들도 아시다시피 반요민 씨는 지금 원본성이랑 무결성에 문제가 될 만한 게 드러나 버렸어요. 지금 증언을 할 때. 파일 이름이 다른 게 있었고 일부는 검찰에서 갖고 있는 서류 중에 또 그 파일 이름이 또 다른 게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다른 증인의 녹음 파일과는 다르게 아예 원본성 무결성이 이거는 적나라하게 지금 문제가 된 경우라서 이 경우에는 제가 그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검찰 측의 해시값 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이거 해시값 받아놓은 거 있냐? 그러면 대조하면 끝날 일이니까. 근데 그 부분을 안 받아놨다라고 해서 재판부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고 또 검찰 측에서 지난번에 검증 말씀도 하셨고 또 재판부에서 그 뒤로 다양하게 검토를 해본 결과 그렇다면 일단은 휴대전화 검증을 직접 한번 해보자. 그런 게 나와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무슨 원칙을 안 가지고 있거나 절차에 대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나머지 증거에 대해서도 디지털 증거인 경우, 대표적인 게 녹음 파일인 경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판단하고 지금 반요민 씨는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분 이거는 뭐 변호사님이나 검사님들이 다 직접 보신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왜 파일 이름이 다르지? 이거는 왜 또 검찰에서 갖고 있는 건 이름이 또 다르지? 그러니까 변호사님들이 그걸 발견해 내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이대로 증거 채택은 조금 어렵다. 지난 길에 저희도 그렇게 합의를 한 거고 그래서 원본성 무결성에 대해서 좀 더 검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재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그러니까 그거는 의견서로 제가 근데 변호사님 말씀을 막 토를 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토를 다는 건 재판부 아니고요. 입장은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고 제가 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일단은 검증 절차를 좀 진행을 할게요. 반요민 씨 어차피 재판장님 밖에 와 있으니까. 지금 재판장님께서 하신 소송 지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데요. 저희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 말씀 한번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제 79호증의 저 휴대폰 사진은 그냥 사진이 아닙니다. 뭐냐면
결국에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이 담겨 있는 증거는 사진이 아니라고요. 사진이 찍혀 있는 휴대폰도 아닙니다. 휴대폰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 있는 휴대폰 메모의 내용이죠. 그러면 당연히 휴대폰 메모 파일이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디지털 증거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어제도 불과 어제의 일입니다. 어제도 지금 조은석 특검에서 장관님의 어떠한 디지털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시 포렌식을 한다고 해서 동부지검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휴대폰 메모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디지털 파일로 취급이 되지, 지금 실무나 어떠한 그 현장에서는 전부 다 이걸 디지털 파일이나 디지털 증거로 보지, 누가 이거를 무슨 전문 진술이라거나 아니면 진술 증거라거나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의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반려민 그 녹취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달리 지금 고려를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인데요. 근데 그렇게 보신다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기한 문제는 뭐냐면요. 모든 디지털 증거들에 대해서 적법성에 관한, 그러니까 입증 계획이라는 게 검사가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검사가 입증 계획을 제출할 땐 당연히 적법성을 입증을 하고요. 그 다음 순서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진술을 물어보는 그 해당 증거에 대해서 어떤 신문을 한다거나 할 수 있겠죠. 저희가 계속 요청드린 건 뭐냐면, 적법성에 대한 그 해당 적법성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먼저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그 절차를 검사가 거치지 않았다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 적법성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더 이상 밝히지 않아도요, 그 절차를 검사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상태였던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법정에서 어떠한 증언으로 반드시 어떠한 내용이 확인되어야만 한다라고 만약에 판단을 하신다면, 그래야지만 적법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 사정이 증명됐다라고 보신다면은, 그 입증 책임이 그동안 저희가 계속 주장했던 것처럼 검사가 증명해야 될 거를 변호인이나 피고인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입증 책임이 완전히 호도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예. 아유, 변호사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고,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 검증에 대한 의견 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말씀드릴게요. 하겠습니다. 예. 검증에 대한 일단 검증에 대해서 의견. 일단은 아우, 저 이거 시간이 그냥 일단 아까 속절없이 흘러가네. 다시 예.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단은 그 핸드폰을 통해서 파일이 있는지, 그리고 명칭이 뭔지 확인하고, 해당 파일 명이 그죠? 정확하게 뭘로 돼 있는지, 그다음 거기까지 일단 하시자고 하시고, 예, 그다음에 크기, 메모리, 예, 검찰청에서 갖고 있는 그다음에 메모리. 실제로 만약에 증거 조사를 위한 재생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더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재판장님.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통해서 또 획득을 해야 되고요. 판단할게요. 아니,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미 그 사건 발생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시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파일이 메타 정보에 의해서 그 날짜가 했다 하더라도 파일의 변경 인지 여부는 포렌식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검증을 해서 포렌식을 통해서 획득한 음성 정보가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 후에 변경이 없다고 확인되면 그때가 증거조사 방법으로서 재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의견이고요. 오늘 할 수 있는 거는 그럼 유관으로 감각적 방법으로 과연 반려민 중령의 핸드폰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 어떤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용량은 얼마인지, 이 정도를 유관으로 보는 것밖에는 더 이상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재판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정도까지 하죠, 뭐. 그리고 한 아유, 가지 더- 그거라도 협조해 주시면은 저희야 뭐 그 정도는 감사하죠. 당연히 뭐 절차가 아유, 저 필요하지 지금 재판 시작하고 지금 싸지버무리지는데. 근데 이건 예.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정말 이거는 예. 좀 저로서 충격적인 문제인데, 어떤 저희들이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 원본성, 무결성의 원칙을 판례와 하급심 판례를 통해 거듭 말씀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에서 직접 적용되는 대화 당사자가 나와서 내 목소리인 것 같다라고 확인해줘도 원본이 아닌 이상에는 원본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판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께서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여태까지 그런 진술로는 원본성, 무결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인정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놀랍고요. 그다음에 겨우 파일명을 스스로 변경된 경우까지 이르러야만 원본성, 무결성에 하자가 있다라고 보는 거는, 이거 기준이 너무 잘못됐습니다. 아, 이거 또 중계가 되니까 너무 혹시 또 잘못됐습니다. 오해하실까봐, 이게 중계가 되니까 오해하실까봐 딱 말씀을 덧붙이는데, 분명히 일응 증거로 채택하고 원본성, 무결성의 문제가 제대로 적법하게 입증이 안 됐다고 판단이 되면 증거 배제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자꾸 근데 이 지금 부분에 그런 대해서 기준을 자꾸 심증을 보여주시는데 저희가 그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정말, 이거 정말 아닙니다. 성구한 말씀입니다만, 파일명이 명칭이 변경된 정도까지 돼야지만 원본성, 무결성이 흔들린다고 판단하시는 기준을 갖고 계신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아니, 있겠습니까? 원본성, 무결성은 분명히 검찰에서 입증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변호사님들 말씀 중에 뭐 틀린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다만 재판부에서 요런 기준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정리되셨을까요?
지금부터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검사님들도 검증 절차 지금 말씀 들었죠? 한 10분 정도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어느 검사님이 주도적으로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반요민 증인 들어오게 해서 잠시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조금 시간 저희가 준비를 조금은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10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10분 정도 시간 드리고 11시서부터 반요민 증인 들어오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핸드폰 꼭 가지고 들어오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했던 얘기를 반요민 증인이 알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 부분 좀 조심해 주시고요. 예, 잠깐 휴정했다가 11시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증 끝나고 바로 김세훈 증인, 일단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신문 또 계속해서 진행하고요. 일단 반요민 증인에 대해서는 변호인 측도 오늘 검증하고 검증 결과에 대한 의견 한번 진술할 기회를 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으니까 트는 거는 다음에 한번 또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 휴정했다가 11시부터 진행합니다. 예. 예,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반요민 씨 핸드폰에 대해서 검증 절차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요민 씨 들어오게 하실까요? 예, 사무관님 요 부분은 다 이제 검증 조서로 나중에 하나 또 작성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예. 검증 장소는 법정으로 하고요. 예. 그리고 출석하신 분들 그대로 성명 기재하고 그리고 검증의 목적물은 반요민의 핸드폰 특정은 나중에 좀 한번 검사님이 확인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이따가 핸드폰 직접 한번 보고. 아이고, 반요민 씨 너무 죄송합니다. 2번씩 나오게 해가지고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바로 증언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오늘 휴대전화 혹시 들고 오셨죠? 네. 예. 그래서 휴대전화에 대해서 검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법원에서 바로 진행하는 거라서 따로 압수수색 영장은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압수수색 한다기보다는 그거를 지금 저희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을 그것도 예. 고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도 고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거부? 예.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 법원에서 하는 건데요. 영장을 발부하셔야죠, 그러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긴 하지만 법원에서 하는 거라서 특별히 압수수색 영장 원래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냥 절차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필요하다고 하시면 싫으시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거부할 생각은 없는데 어떤 부분을 보고 싶으신지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을 지금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증언하실 때 저희가 파일들이 쭉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근데 그 중에 일부 이름이 좀 다른 게 그때 막 문제가 됐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반요민 씨 휴대전화에 파일 이름이 어떻게 저장이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언제 파일을 바꿨는지 그 파일 정보 이렇게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일 정보 확인하고 파일 이름 확인하고 파일 크기, 그 다음에 수정했으면 수정한 일시, 그 정도를 좀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데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예. 싶은 것은 제가 제출했을 때 당시에 파일 이름들이 바뀌어져 있었던 게 일부 있다고 이미 다 확인하셨고, 예. 그 제출한 다음에도 제가 처음에 파일 이름을 바꿨던 부분들은 출동 전부터 시작해서 출동해서 철수해라까지 들었던 부분까지를 아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름을 바꿨었는데, 그 다음에 제출한 부분들도 파일명은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건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보시면 괜찮습니다. 그냥 이 문제를 가지고 반요민 씨한테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거는 일체 없습니다. 네, 그냥 네. 그 파일의 원본성이나 무결성 확인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핸드폰 네.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검사님, 변호사님 한 분씩 옆에 가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요? 직접 보시는 게. 예.
해당 핸드폰 기종을 한 번만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갤럭시 S23 울트라? 예, 그런 갤럭시 것 같습니다. S23 울트라. 아니면 제가 이걸 정확하게 불러드려야 되면 보고 불러도 예, 되겠습니다. 예, 한번 보고만 불러주십시오. 그게 좋죠. 아 근데 재판님 잠시만 예, 이거 이제 중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 지금 이제 저희 뭐 어쨌든 어떤 기기의 특성 그 고유 저거라는 건 이제 시리얼 넘버 이런 것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예, 그런 것들이 중계되는 거는 안 되게 예. 좀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아, 약간 예. 그런 거는 더군다나 이제 파일도 혹시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파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만약에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중요한. 잠깐만요. 그 부분 중계 저 여부 때문에 잠깐만 조정하겠습니다. 1분만 좀 네.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예,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예. 아유, 자꾸 일어났다 앉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예, 검찰 측 의견은 어떠신가요? 중계 제안에 대해서? 너무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판부에서 지금 논의를 좀 했는데 중단 사유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촬영 방식을 좀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방식을 제한해서 증인이나 증인 핸드폰이 아예 저 화면에 현출되지 않게 그런 방식으로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클로즈업을 시킨다거나 이러지 않고 그 큰 화면만 전체적인 뭐 와이드샷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뒤를 바라보는 와이드샷으로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화면에 또 이게 저 개인정보 문제가 있으니까 화면에도 안 나오게 하겠습니다. 검사님이랑 변호사님이 직접 옆에서 보시고 해당 내용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어느 변호사님, 어느 검사님이 같이 가서 보시겠습니다. 잘 소송지 해주실 거라 믿지만 그 예. 시리얼 넘버는 그 진술로도 나오면 안 됩니다. 그 음성으로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적어 주시는 걸로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검사님한테 부탁드릴게요. 핸드폰 모델 동일 여부.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그게 뭐 써 있을 거 아니에요. 핸드폰 기종이나 뭐 이런 게. 저희가 받았을 예. 아닙니다. 뭐 따로 없습니다. 아, 휴대전화 그거 안 받아놨어요? 무슨 휴대전화에서 받은 파일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여러 가지 한번 일단은 그 기종 자체도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예. 당연히 그러면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검사의 불이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재판장님. 그렇겠죠. 예. 일단 어느 변호사님, 예, 어느 검사님이 가서 재판장님 한 하시겠어요?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핸드폰의 그 고유한 특성을 특정짓는 두 가지 정보가 있는데 하드웨어 기계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고유 정보가 있고, 그다음에 기계를 구동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구별해서 확인해야 되고요. 검사가 그거에 대한 동일성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그 불이익은 검사들이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건 뭐 당연한 말씀이시고, 예. 어느 검사님, 어느 변호사님, 예. 예, 직접 참석하셔서 반효민 씨께서 직접 열어서 보여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해당 부분 파일들 검사님이 좀 주가 되셔서 보여주시고 나중에 법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당 부분을 저한테 보여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일단 화면을 보면서 할 수 있게요. 변호사님 확인하셨죠? 예. 예, 일단 말씀 주시고 저희가 화면을 이따 직접 다 확인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휴대전화 상태 정보란에 최초 통화일이 2023년 7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저희가 증인 상대로 뭐 물어보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예, 검증 방식이야 뭐. 증인 그 최초 통화일이 2023년 7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이때 그 개통을 하셔서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계신 게 맞습니까?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이 날이 맞는지는 기억하지는 못하고 이 핸드폰을 바꾼 적은 없습니다. 날짜도 확인하고 싶으시면 여기에 U+ 제가 그 개통한 어플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파일 명서부터 쭉 볼까요, 이제? 지난번에 주셨던 게 총 16개 파일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 2분경부터 12월 4일 12시 43분까지 총 16개 파일, 네. 파일명을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우선 241203_2302 가로 열고 그룹 통화 가로 닫고 파일명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고 예. 이 밑에 녹음 시각으로 추정되는데 그 파일명 밑에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02분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 재생 분량은 총 4분 24초입니다. 예. 34초. 예. 변호사님 확인하셨죠?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법관이 직접 옆에 가서 보는 방식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나중에 다 듣고 저희 재판부에서 한꺼번에 쫙 확인하려고요. 예. 예. 다음 파일. 예, 2338 파일이라고 제가 할게요. 예. 상세 정보에 대해. 그러면 아까 23029 파일. 예, 2302 파일. 요 파일. 네. 예. 2338 작전 참모 파일 있나요? 두 번째 예. 거? 파일에 그 상세 정보란을 키면 241203-2302 파일입니다. 예. 그 파일에 그 재생 시간 4분 24초로 나오는 것 외에 마지막 수정이라고 해서 2024년 12월 26일 오후 3시 37분이라고 나옵니다. 예. 사무관님 요거 다 기재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예,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요? 예, 두 번째 파일입니다. 추후에 의견 제시하시는 걸로 할까요? 예. 그 한 말씀 예, 드리겠습니다. 김주희 그 변호사 이게, 말씀 듣고 그것만 기재해 놓을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12번 파일 경우에는 꼬릿말이 언더바 0239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12월 4일에 그 2시 39분에 그 통화를 시작을 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그 아까 상세 정보 통화 녹음 파일 상세 정보에 들어가면은 듀레이션, 그러니까 얼마나 통화를 했는지 시간이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 정보 손을 대지 않았다면, 수정하지 않았다면은 예를 들어서 12월 4일 2시 39분에 통화를 시작을 해서 1분 정도 통화를 했다. 그러면은 2시 40분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 수정 시간은 2024년 12월 4일 02시 40분 이렇게 저장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이후 날짜로 저장이 됐다면은 통화 녹음이 완료되고 나서 수정을 했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좀 검토해봐 달라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전자정보로 나왔으니까 그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의견 나중에 한번 제출 받을게요. 그리고 아유 판조민 씨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번씩이나 나오시게 해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저희가 너무 죄송한 게 다음에 나오셔야 될 수도 있고 안 나오셔야 될 수도 있는데 네. 그건 저희가 따로 연락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증 절차는 이걸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혹시 이거 검증하신 걸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이거나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 요 정보 내용 가지고 문제가 될 만한 거는 전혀 없으니까 저희는 그냥 네. 이게 원본 파일이랑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니까요.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나오셔야 될지 여부는 저희가 결정을 해가지고 따로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꾸 나오시게 해서 좀 죄송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다 끝난 겁니까? 예, 오늘 절차는 이걸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 물어보실 거 뭐 있으신가요? 감사하다고. 일단 다음에 그거는 따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검찰 측, 변호인 측 의견 받고 이 부분 증거는 자꾸 논란이 많으니까 명확하게 증거 채택 여부 결정하고 넘어가려고.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먼저 돌아가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나가시는 거 확인하고 다음 증인 일단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다음 증인
예. 나가시는 거 확인했고 다음 증인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증거 결정 아직 안 했던 게 혹시나 뭐 검사님들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변호인들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김창학 씨 이전 증인 관련된 증거들 중에 일부 안 한 게 있습니다. 그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건 나중에 재판부에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한꺼번에. 네,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조금 적절한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 증인께서 나가실 때 방청석에서 예. 무슨 발언을 하셨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예. 그 발언한 사람에게 지목하셔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혹시 증인에 대해서 어떤 발언한 것인지 정도는 확인을 해서 질서 유지 차원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좀 재판장님, 하셨으면 하는 저희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들어서 소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경위님께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검사가 지금 무슨 말을 아까 전에 속마음으로 자세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거는 검사님 말씀 다 듣고 해요. 네, 모든 아이고. 국민들이 만약 혹시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을 갖고 있어요. 증인에게 무슨 좀 비난하는 투나 좀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계속 이제 증인들이 검사에게 나올 할수 있을지 텐데 몰라도 증인에게는 저렇게 그런 게 영향을 없을 것 미칠 수가 같은데요. 있습니다. 이게 법정 질서 재판장님. 유지 차원이나 증인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라도 방금 발언한 방청객을 지목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만약 부적절한 발언이 증인에게 한 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촉구하시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적법한 소송 지위에 자, 먼저- 김성수 기소했습니다. 변호사님. 예. 아유 근데 이런 아니, 걸로 아니, 시간 이거는 보내는 저희가 게 아까 뭐 말씀을 맞나요? 드리려다가 사실은 자제하고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 중계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미 이 사건은 사실 초반에 방청석에서 나오는 어떠한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검사가 그렇게 발끈해가지고 그때도 확인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검사에게 뭐 압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사건 지금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오마이TV라는 어떤 인민기관지 같은 이런 저급한 언론에 의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변호인이나 피고인들은 온갖 영향을 다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와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얼마나 객관 의무를 상실하고 자신들에게는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렇게 발끈하고 뭐 재판에 뭐 영향을 미친다는 등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사건 중계가 됨으로 인해서 재판부를 포함해서 변호인, 피고인 전부 다 어떤 비난을 받고 영향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검사와 지금의 특검의 행태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검사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본인들이 그렇게 중개 신청을 하고 그 중개 신청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지는 스스로 돌아봐야 될 일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어디 지금, 그리고 법조인이라면 지금 재판부의 소송 지휘를 바라기 전에 재판부가 과연 일반 방청인을 불러다 놓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추궁하는 절차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없이 내가 검사니까, 내가 판사니까 이런 위세를 가지고서는 일반 국민들에게 뭘 물어보고 함부로 대답해라 이렇게 한다는 발상 자체가 스스로 이 사건 검사들이 어떤 수사를 했는지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 변호사님 뭐 왜 이렇게 화를 내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화가 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화가 났습니다. 저희도. 그리고 이런 문제는 늘 복잡한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복잡한 문제가 아닌 게 원칙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이 법정에서 정숙하셔야 되는 의무는 판사, 검사, 변호사 때문이 아니고 법원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잘나서 막 그런 게 아니라 법원을 존중하고 법원을 최대한 따른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혹시나 부적절한 발언을 하시거나 정숙하지 못한 행동을 하시면 제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정숙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재판장님 한 말씀 그리고 더. 재판장님.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빨리 지금 예. 이제 증인 들어오게 할게요. 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오늘 법원의- 오전에도 이거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었는데. 법원의 존엄, 법정의 존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이 법정의 존엄을 훼손하고 있는 거는 우리 방청객분들이 아니고요. 소영교 같은 인간입니다. 아이고, 잠깐만. 저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영상 아까 뭐- 틀게 하시면서 그리고 그 아무 말씀도 안 아니 뭐 하시면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아이고 빨리 제가 증인 말씀드렸습니까? 빨리 증인 왜 들어오게 재판에 하시죠. 관리 안 하냐? 지금 왜 검사는 직위원 재판에 관리 안 하냐? 자기하고 정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방청객들을 탄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재판장님 그리고 진짜 물어봐야 될 게 있다면 검사들한테 왜 검은 넥타이 메고 왔냐고 물어보십시오. 똑같은 겁니다. 검사들이 검은 넥타이를 메고 오는 자유가 있듯이 일반 방청객들도 자연스러운 반응을 표현할 자유가 있는 안 겁니다. 되겠다. 이거 시간이 또 그런데 그거를 불러 세워서 누군지 내용을 확인해 보죠. 소송관 검사한테 물어보십시오. 왜 검은 넥타이 메고 왔는지.
아니, 왜 두 사람이나 메고 왔는지 누구 한번 돌아가셨어요? 물어보시죠. 한번. 원칙적으로 원론으로 돌아가서 검찰청 자체를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입을 닥치고, 아니 이 국민들이 지나가는 증인에게 대해서 응원하거나 뭐 비난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그러니까 고 변호사님 이제 거기까지 아주 하시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제가 보기에는 시비를 거는 것 같아요. 발언한 우리 건 서성원 검사들이 검사님. 먼저 했어요. 방청객들의 자연스러운 검찰청 자체를 반응을 없애는 거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은 검사가 세상에 검사라면 어디 당연히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 변호사님 소리를 높여야지. 저 잠깐만요. 저 특검보님도 잠깐만요. 재판 지휘를 좀 하겠습니다. 뭐 변호사님들이 감기 뭐 나서시고 그러셔요. 저 변호사님들께서 꼭 저 배고프실 때가 되면 이러시더라고. 오늘 증인신문 자체는 이따 오후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저 계신 분들도 정숙하셔야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저 아까 뭐 저 나왔던 말씀 가지고 자꾸 막 저 감정에 따라서 막 이런 말씀 저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든지 이성적이고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법정에서 정숙하시는 건 원칙이고 증인한테 뭐라고 하시거나 그러는 거는 잘못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님들께도 아까 분명히 뭐 그런 문제 뭐 아까 말씀하시길래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하시면은 그건 안 되죠. 검사가 정치적 성향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증인이랑 저 들어오시게 하고요. 일단 저 조금이라도 진행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재명이 좋아하겠어. 아무래도 이거 일단 진정 성립이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할까요? 알겠습니다. 진정 성립이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진정 성립에 이의가 많아가지고 시작하셔도 진행이 많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재판장님? 그렇겠죠. 아유, 오해하는 수밖에 없겠다. 아유, 김세훈 씨 나와주셨는데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 오전에 검증 시간이 또 생각보다 길어지고 또 이런저런 말씀들이 막 있으셔가지고 저 오후에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가능하실까요? 죄송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든 빨리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금 저 3번이나 이렇게 하셔갖고 그리고 저 검사님들 변호사님들께 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증인께서 신뢰관계 동석을 원하셔서 저 변호사님 동석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쪽 자리에 앉아 있게 하시는 걸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검찰 측 뭐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변호인 측 뭐 의견 있으신가요? 형사소송 규칙이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 같던데 이제 찾아보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저들이 뭐 그렇게 뭐 힘들게 할 계획은 전혀 없는데. 아유, 저 힘들게 하시면서 저희들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또 저 변호사님들만 힘들게 한다는 거보다는 판사도 증인을 또 힘들게 하고 그런 면이 있으니까 저희들 의견은 그런 그냥 면에서는 뭐 예. 도와주시는 보조 변호인께서는 방청석에 앉으신 게 어떨까 싶은 의견인데요. 재판님 소송 근데 그 부분은 저희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 자리 괜찮으시면 그쪽 자리에 그 방청객으로서 앉으신다는 게 아니라 요 영역 안에서 신뢰관계인으로 앉으신다는 취지시니까 대신 변호사님께서도 뭐 다 트레이닝 받은 분이셔서 증언 자체에 막 이렇게 개입하시거나 할 거는 아니고 증인께서 막 말씀하시다가 이 부분은 답변을 하는 게 맞나 틀리나 할 때는 또 참고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 정도 영역에서 신뢰관계인으로 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너무 죄송한데 저 오전에 증언 못하게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건 제 잘못입니다. 제가 저 시간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좀 용서를 좀 해주십시오. 이따 오후 2시까지 좀 법정으로 다시 한번 와주십시오. 가급적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먼저 나가시는 거 확인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청객들은 절대 증인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 증인 시간을 조금 뒤로 조금씩 조절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 김수철 씨를 3시 반에 하고 유정훈 씨를 한 5시 정도에 하면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1시간씩 지금 다 딜레이가 된 셈인데 예, 괜찮으세요? 네. 뭐 피곤해요. 다들 고생했어요. 송 검사님도 고생했고 변호사님들도 고생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필요한 절차는 하되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하게 생략할 수 있게 변호사님들도 협조 많이 해주십시오. 예. 협조하겠습니다. 시간이 1시간씩 딜레이가 됐네요. 예. 재판부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2시에 계속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들 들어오게 하시죠.
예, 여러 차례 나오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식사 잘 하셨어요? 네. 예,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도요. 지금부터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녹음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형사처벌받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현재 김세훈 씨 지금 피의자로 입건돼 있나요, 검사님? 예, 입건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 추후에 의견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선서하고 증언하실 거죠? 네. 예, 선서하고 증언하시는데 만약 거짓말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위증이라는 거는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거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그럼 오른손 드시고 잠깐 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앉아 계셔도. 예.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김세훈.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예, 일단 신문사항 다 받아보신 걸로 확인됩니다. 오늘 검사님이 하시겠어요? 네, 송성환 검사가 예,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예, 대령님, 제가 오늘 그 신문 과정에서는 증인이라고 호칭하면서 여쭙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화면 오른쪽, 이쪽 편하신 쪽 화면 보시면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진정성립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1항입니다. 김영현 기록 순번 451번 검찰 진술조서 원본입니다. 여인영매 3기록 순번 39번, 순번 916번, 순번 1092번과 동일한 자료입니다. 자, 증인 보시면 2024년 12월 11일에 서울중앙지검 1127호 검사실에 출석하셔서 참고인으로서 조사받으신 적 있으신데 기억하십니까? 네. 증인 글씨 맞으시지요? 네. 증인 이날 조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조서를 제시받아서 한번 다 읽어보신 다음에 내가 말한 대로 적혀 있는지 다 한번 확인을 하셨습니까? 네. 확인하시고 이렇게 진술인 옆에 성함 쓰시고 무인 찍으신 거 맞으시죠? 네. 그리고 이날부터 변호사님 동석하에 조사받으셨죠? 네. 이항입니다. 김영현 기록 순번 608번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항공운항계획 촬영 자료입니다. 증인 검찰 1회 참고인 조사 당시에 이 자료를 지참해서 오신 적이 있으시죠? 네.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좀 어렵고 이 자료를 이렇게 촬영을 해서 제출을 하는 것은 허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촬영된 것 사진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나요? 네. 증인이 제출하신 자료는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써놓으신 거, 기재하신 예, 거는 맞습니다. 증인께서 쓰신 거죠? 이거는 저희 정작과장이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요청을 했고, 만약에 참석해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달라고 했더니 저희 정작과장이 해당 날짜하고 저렇게 좀 친절하게 좀 적어 주었습니다. 재판장님, 예, 유승수 변호사님. 네, 증인 피의자 지위에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좀 한번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확인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진술 거부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지를. 어떤 진술 거부권? 피의자로 입건돼 있기 때문에. 예. 아까 제가 한꺼번에 원래 다 고지하는데요. 다시 한번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형사처벌받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네. 예, 계속하시죠. 예. 이항과 동일한 증거는 여인영매 3기록 순번 45번, 순번 920번, 순번 1108번 증거가 있습니다. 사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번 609번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항공운항계획 촬영 자료입니다. 자, 증인 이 자료도 검찰 1회 참고인 조사 당시에 지참하셨다가 촬영해서 지참하신 자료를 촬영한 사진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위에 기재되어 있는 것도 정작과장이 작성한 것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증인이 제출하신 자료는 맞지요? 맞습니다. 네.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예. 지금 제시하는 자료가 예. 저희는 제공받지 못한 자료거든요. 그래요? 네. 어떤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락복사 제한이 돼 있던 건가요? 아니면 네, 제한.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아주 까맣습니다.
아, 그럼 그 부분은 나중에 아마 군사기밀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 필요한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말씀하시면 열람 목사 하실 수 있게 검찰에서 좀 협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 계속하시. 예. 고영일 변호사 마이크 좀. 지금 그 항공운항 계획 같은 경우도 지금 방금 그 증인이 진술을 했듯이 이거 본인이 작성한 자료가 아닙니다. 원 진술자가 아닌데 예, 예. 원 작성자가 아닙니다. 예, 예. 그 업무상 작성한 뭐 그런 자료라는 취지로 재판부는 지금 그리고 이해하고 그 있습니다. 과정을 말씀드리면요, 이게 온나라 시스템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작성한 거를 출력한 것이고 그걸 다시 찍었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본 파일은 문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원본 파일은 문서가 아니죠. 저희가 이따 물어보겠지만은 온나라 시스템 안에서 작성된 거를 출력한 문서고요. 예. 그 출력한 문서가 이제 적법하게 출력이 됐는지도 문제겠지만은 그거를 지금 찍은 사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원본도 디지털 증거지만 지금 촬영된 사진이니까 당연히 이건 디지털 증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서에 좀 남겨주십시오. 예, 예. 지금 네. 말씀하신 거 그대로 네. 남겨놓겠습니다. 계속하실까요? 예, 예. 그리고 재판장님 아이고. 지금 이걸 저희한테 등사를 안 해준 취지는 예, 군사상 비밀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예, 아마 열람 등사를 제안을 했을 걸로 보이는데요. 예. 지금 이 상황이 저희는 지금 처음 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 법정에서 검사님 제시하는 걸 보면서 지금 처음 보는데 이건 중계가 돼도 괜찮은 겁니까? 그럼? 어떤? 아니, 지금 제시하는 자료가 예, 예. 군사상 비밀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열람 등사를 제안한 건데 지금 이 법정에서는 변호인도 보지 못한 이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는 그 비밀성이 있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 열람 목사에게 협조해 주시라고. 아 그러면 예. 중계가 돼도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아니, 그러니까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하셨는데 지금 제시하신 거 보니까 특별히 그런 이유가 없는 문서가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러면은 열람 목사 해주시라고 지금 그 말씀 드린 건데. 아니 근데 군사상 기밀이 군사기밀이에요. 그 부분은 나중에 그럼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예, 예. 지금 알겠습니다. 예, 중계 예. 부분입니다. 중계 그러니까 부분. 그 부분을 그러면 제시하시기 전에 이것도 내용을 모르셔서 그렇다고 저희가 뭐 알 수가 없는 보고 만약에 군사기밀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 송 검사님께서 그 부분은 군사기밀이라고 생각되면 중계 안 되는 선에서 따로 보여주시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죠. 그런 변호인들 우려만 좀 반영해 주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계속 하실까요? 그 사망 아니, 재판님 죄송한데 예. 아니, 저희는 군사상 비밀이라고 해서 못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그 검사의 판단에 의존해 가지고 검사의 판단에 따라서 이것을 중계하고 말고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좀 전에 제 말씀은 예. 저 뭐 군사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안 해주셨는 것 같은데 좀 전에 오히려 저는 거꾸로 화면이 이렇게 막 다 제시하시고 그 정도니까 이게 뭐 그런 사유가 없나 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열람 목사 해주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그런 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유가 또 있으면 제가 그럼 그래서 재판장님께서 먼저 판단. 검사님한테 그런 사유 있으면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저 문제가 될 만한 서류들은 따로 제시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후에 이제 검사의 판단에 따라서 군사상 비밀 여부나 아니면은 저희가 열람 등사를 하지도 못한 것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의존되게 되는 거네요, 결국에는. 지금도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알겠습니다. 저희 문제가 되는 서류는 이따 말씀을 주시면 재판부에서 나중에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기 진정성립 하는 절차니까 이따가 어차피 뭐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거나 뭐 하면 말씀드릴게요. 예. 재판님 저희가 보지도 못한 걸 어떻게 진정 성립을 아니 그래서 제가 열람 목사 해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저희가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을 우리가 못 봐서 그 부분 증거 채택 여부는 안 된다 말씀을 하시면 그건 보류 안 되니까요. 근데 저희가 열람 그동안 목사 이제 하신 후에 말씀 들어보고 할게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하시고요, 그러면. 왜냐면 어떤 진술조사나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일단 형식적인 부분을 증인이 출석하셨으니까 이제 그렇죠. 검찰 그런 거죠. 하겠지만 이거는 지금 완전히 그냥 제3자의 문서라고요, 어차피 자체가. 그러니까- 그리고 해당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진정 성립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신문할 기회를 얻지도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나중에 증거 채택 여부는 아직 열람 목사 안 받아보셨으면 증거 채택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면 되죠. 예, 재판장님 유병국 검사입니다. 하나의 좀 어디 오해 계세요?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뭐 그 열람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는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는 충실히 따를 의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까지 그 변호인 측에서 못 봤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검찰이나 특검 측에 뭐 열람 요청에 그 열람 요청 사례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쪽 한번 켜주시죠. 아니 이걸 보십시오. 그러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약속하신 듯이 아니, 왜들 아니, 이렇게 왜들 지금 유병국 검사 왜들 아니, 이렇게 검사가 다 제안을 잠깐만요. 해놓고서는 아이고. 뭔지 모른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우리 한번 띄워주시죠, 저기 이거. 이쪽 저 한번 띄워주세요. 아니 저 열어주세요. 고 변호사님까지 왜 그러세요? 고 변호사님이 그럼 말씀하십시오. 뭐 어떤 뭐 제시하시고 싶은 거. 예. 제시할게요. 방금 서류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열람 등산을 해주셨는데 아니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재판에 열람 등사가 저희들이 아니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검사가 지금 아니 잠깐만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아니 저 지금 제가 시간이 오늘 증인이 지금 아직 3명이나 기다려서 제가 지금 시간이 아까워서 빨리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서 아까 신문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 부분 열람 복사가 안 되셨으면 열람 복사를 빨리 해주고 그다음에 일단 증인이 나오셨는데 그거 기다렸다 나중에 또 나오시게 하긴 그렇잖아요. 판단은 나중에 재판부에서 하면 되니까 증인한테 일단 여쭤볼 수 있는 거는 여쭤보고 나서 그다음에 나중에 또 의견 들어보고 증거 채택 여부는 결정하겠습니다. 열람 복사 하신 후에 첫 번째는요. 지금 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검찰 측에서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열람 등사를 무슨 허가나 어떠한 제안을 받은 상태가 원칙이 아닙니다. 열람 등사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면 증거를 내질 말아야죠. 증거로 내놓고서는 그 어느 부분이 열람 제한됐는지 다시 청구를 하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러면 제시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재판장님의 소송 지휘에 따라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저희는 100% 다시 이 증인께서 다시 나오셔야죠.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이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저희가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반대 신문권이 보장됐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 필요하면 또 나오시게 할게요. 근데 일단 나오셔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놓고 나야 그게 증인에 대한 존중이죠. 증인 지금 3번째 나오셨는데 그 들어보시는 분들도 다 알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나오셔서 할 수 있는 건 일단 다 한다. 근데 방어권도 중요하니까 만약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또 나오시는 게 정필요하다. 그럴 때는 재판부에서 정말 너무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나와 주십시오 하고 또 부탁드릴 수밖에 없죠. 그런 점을 방어권을 막 제약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재판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그 저희가 이 사건 공판 시작하고 난 이래로 제대로 된 수사 기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없다고요. 그 지금 몇 번을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 그때마다 특검 측에서 하는 얘기는 열람 등사 청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들이 이제 수사 기록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증거 신청 안 했으니까 열람 등사 못 해주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다른 증거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이미 이 지금 사실상 증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계속 이 재판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재판장님께서는 지금 나중에 필요하면 또 부른다고 사실 말씀은 하시지만 그렇게 다시 부른 예는 없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저희는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치나 뭐 아니면은 적어도 하다못해 뭐 증거 기각이라는 검사에게 어떠한 페널티도 가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그러다 보니까 검찰 측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칙적으로 열람 등사를 제한하고 저희가 무슨 뭐 적선 받듯이 무슨 열람 등사를 청구해가지고서는 그것에 대해서 검사의 허가를 득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검사가 지금 뭔가 되게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이 문제는 재판장이 이 부분에 대한 증거는 진정성립이 인정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재판부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한 답변은 사실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열람 복사하고 증거 채택 여부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증인 또 부르는 게 필요하면 그때는 또 부를 것이다. 지금 뭐 말씀하신 거 그게 흥분하실 일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다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거 다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또 심지어는 디지털 증거에 관해서 디지털 증거가 아니라도 진정 성립이 인정되거나 아니면 인정되지 않거나 그 의문이 있는 사정이 있는 그런 경우에도 단 한 번도 다시 증인을 부르거나 한 적은 없는데요. 저희는 아니, 이 일을 수없이 제기를 아니 제가 뭐 유승수 변호사님 말씀에 토를 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생기면 또 그렇게 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혹시 저희가 조금 미비하게 한 게 있으면 더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계속하실까요? 재판장님. 예. 아까 재판장님께서 저희가 열람 복사 신청을 하면 특검이 제출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동안 재판부를 통해서 특검에다가 자료 요청한 것들이
한 4-5건이 있습니다. 4-5건이 있고 박수박과 관련된 공수처 조사를 포함해서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그 정보사 대령이었던 그 방모 대령과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이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 절차를 그대로 진행했다라고 하지만 증거 목록에는 그 압수수색 영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7월 11일에 진행된 증인신문 과정에서 재판부께서 특검에다가 해당 영장 제출도 명하셨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박모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12면에서 113면에 그 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7월 달에 있었던 내역이고요. 근데 현재까지도 재판부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러한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된 제대로 된 서류를 아직도 전달받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재판장님께서 계속 변호인이 관련 자료를 특검에다가 요청을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저희들이 그 말씀에 신뢰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저희들은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계속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현재까지 단 한 건의 문건도 저희 변호인에게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과연 이런 식으로 절차가 계속 진행이 되어도 되는 것인가? 판사님께서는 적법한 절차 제공을 통해서 자료 제공을 통해서 변호인의 변론권,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하지만 그러한 재판장님의 말씀에 특검은 전혀 동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만 답변 드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절을 당했잖아요. 그럴 때는 오늘 하신 것처럼 신청을 따로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재판부에서 특별히 제약할 이유는 없으니까 허가를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5번 정도 신청서는 들어갔고요. 그 신청에 대해서 특검에서 그 신청에 대해서 아니 거부하겠다. 재판부에. 예. 그래서 거절당했을 때 검찰에서 열람목사를 거절당했을 때 다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오늘 똑같은 절차 검찰 의견 들어서 저 열람목사를 아예 명할 테니까 그 부분도 그렇게 절차가 다 있으니까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아유 제가 우리 증인 빨리 좀 진행하면 안 될까요? 이게 많이 기다리셨는데 딱 한 말씀만 듣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또 진행할게요. 네, 저희가 오전에도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폰 메모라고 하는데 휴대폰 메모 사진이 없습니다. 저희는. 근데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수사기록 전체에 지금 해당하는 문제거든요. 수사기록 전체에 해당하는데 지금 재판장님 말씀대로는 사실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 사이에 계속 재판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예를 들면은 지금 박수박 조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걸 청구하고 전체 사건에서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어떤 입증 계획을 세울지 저희도 전체 사건을 보고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을 하지 못하게 일부러 시간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지금 특검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의도이다 보니까는 급기야 검사가 열람등사 청구해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페널티를 주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증거에 대해서는 다 기각이라는 페널티를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문제는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검사들은 절대 실형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법에도 저 재판부에서 열람 등사를 아까 그런 절차를 통해서 명했는데 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 뭐 그런 유사 규정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법에 정해진 대로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 듣고 저 계속 진행할까요? 예. 예. 진행하겠습니다. 사망 김영현 기록 순번 609번 자료와 동일한 증거는 여인영 외 3기록 순번 46번, 순번 921번, 순번 1109번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제시했던 항공운항계획 촬영 자료에 관해서 좀 작성 경위를 여쭈면 이 자료는 누가 작성을 하는 건가요? 단 운항장교가 합니다. 단의 운항장교가 작성을 해서 증인의 최종 결재를 받습니까? 저는 중간 결재권자고 최종 결재는 사령부의 참모장이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특수전 사령부의 보고용으로 매일 작성되는 자료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업무상 매일 작성되는 자료고 증인께서는 중간 결재자로 결재를 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네. 사항입니다. 김영현 기록 순번 610번 김세훈 개인 휴대전화 통화 목록 촬영 자료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이것도 1회 참고인 조사 당시에 증인의 휴대전화, 증인의 개인 휴대전화의 통화 목록을 촬영한 자료인데요. 증인의 통화 목록 촬영 자료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디지털 증거에 해당하고요. 누가 보더라도 디지털 증거 통화 목록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포렌식 대상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전부 다 포렌식 대상이고 저는 어제도 하고 왔습니다, 사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한 것이 포렌식 수사관들이나 포렌식 절차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법정에서 이런 식으로 우회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주면 사실은 이 절차 전체가 무력화되고 수사관님들은 그냥 생고생하는 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증거 능력 제시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디지털 증거를 갖다가 누가 저렇게 사진 촬영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그걸 사본을 제시하는 방식은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저 증거배제 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다. 예, 일단 제시는 다 아니, 근데 했는데요. 아직 뭐 증거 채택 여부 결정된 것도 아니고. 저 근데 일단은 사용하게 하시면 이하상 변호사님 또 예, 언제 예. 오셨어? 사용하게 해주시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진행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재판장님? 그 점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계속 좀 진행할게요. 예, 일단은 물어볼 수 있는 거 빨리 물어보고 반대 신문 하실 때 또 막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예, 계속 하시죠. 예. 같은 증거는 여인영의 3기록 순번 47번, 순번 922번, 순번 1110번 자료가 있습니다. 5항입니다. 김혜영 기록 순번 611번 작전 개요 촬영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증인께 제시하면서 여쭙겠습니다. 예. 이와 동일한 증거는 여인영의 3기록 순번 48번, 순번 923번, 순번 1111번이 있습니다. 예, 증인 이 자료 보신 자료 이것도 그 증인의 그 1회 참고인 조사 당시에 증인이 그 사진 촬영하도록 해서 제출하신 자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6항입니다. 김영현 기록 순번 재판장 이것도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군사 기밀 문제가 있고 또 그다음에 정보 취득 형태가 전자정보로 취득됐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 원칙 그대로 적용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예. 증거로 인정하시면 안 됩니다, 재판장님. 아니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 그 특히 군사기밀 부분이냐 그다음에 예. 취득 경로가 문제되는 경우는 증거를 일단 채택했다가 나중에 증거배제 결정을 하기로 저희 다 저 원칙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희는 그 원칙에 동의한 적 없습니다, 재판장님. 그냥 재판장님이 강행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힘이 없어서 끌려갈 뿐입니다,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말씀도 많네요. 맞죠? 예,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따라 주시면 되지 뭐. 저희가 근데 계속 지금 양보하고 있어서 저희도 계속 증거 불이익을 받고 채택에 있는데. 대해서 그냥 보류를 했다가 그렇게 보류를 하셔야죠. 먼저 해주십시오. 아니 이거는 예. 지금까지 계속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아 이거 일리가 있다 하는 부분은 언제든 스톱해서 할 수가 있고 아까도 그 말씀 다 제가 일리 있다고 그랬잖아요. 열람 등사를 못한 증거에 대해서 그거를 증거 채택할 수는 없죠 바로. 근데 그런 건 다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뭐 제가 뭐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군사기밀 문제, 그다음에 증거채택 경로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의견서를 주시면은 그 부분은 나중에 일단 증거로 채택했다가 그리고 증거배제 결정 엄밀한 의미로 통해서 이거는 하겠다. 촬영한 사람이 증인이 아닌데 지인한테 이거를 물어본다는 게 맞습니다. 진정성립하고 나중에 무슨 그거 관계고 반대 있는 건지. 신문도 한번 확인 한번 해봐 그러니까 주십시오. 채택을 하신다고 하니까 보류를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뭐 그렇죠. 그 건건히 말씀을 드릴 거는 없는데요. 일단은 일괄적으로 채택을 하신다는 게 재판장님 의중이시면 저희로서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 채택 안 했고요. 채택할 때 이의를 제기하시는 사유가 군사기밀이거나 경로, 그러니까 입수 경로. 예를 들어서 뭐 이 수사기관이 한 거는 인정 못하겠다라든지 그런 주장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부분은 나중에 증거배제 결정으로 판단해 보겠다.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너무 이거 뭐 그동안 계속 해왔던 건데 검사님이 말씀하시고 나중에 이제 제가 증거 판단하기 전에 여쭤보잖아요. 그때 그런 말씀 이런저런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좀 물어본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물어본 다음에 할게요. 근데 기준이 너무 낮으세요, 재판장님. 그러니까 그 말씀도 계속 증거의 세계에 들어오는 증거 기준이 너무 낮아요. 저희들은 높이 요구를 하는데 예. 낮게 하시니까 지금 오염된 증거들, 불법 증거들이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한 번 들어오면 그 물이 그냥 다 흙탕물이 되는 겁니다, 재판장님. 증거 자체가요. 그러니까 저희 재판부 일단 뭐 원칙이나 아직까지 뭐 명확하게 법으로
꼼꼼하게까지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일단 바구니에 담아놓은 다음에 그걸 나중에 뺀다는 게 쉽겠습니까, 재판장님? 지금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좀 더 저희가 담지를 말아야죠, 그러니까요. 저희들 요구가 그거 아닙니까? 담지 마라. 아니, 썩은 사과를 왜 근데 이제 바구니에 담습니까? 증거배제 재판장님? 결정 그 관한 형사소송 규칙 그 규정의 취지 자체가 이런 경우를 일일이 하게 하면 증인 한번 나오시면은 그거 일일이 저희가 또 검토해서 또 뭐하고 하면 하루 이틀 막 해야죠. 3일, 하루 4일 이틀 아니라 쉽지가 100날이 않아요. 걸려도 해야죠, 그거는요. 왜냐면 알겠습니다. 그 걸리면 부분도 저희가 해야죠, 재판장님.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이고, 저- 유 변호사님, 네,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그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 예. 재판장님 그 마지막 말씀 듣고 판단의 과정을 재판장님께서 한번 돌아봐 주시면 사실은 처음에 이제 재판장님께서 그런 식의 어떠한 소송 지휘를 해주신 것은 사실 어떠한 적법성의 증명이 아직 끝나지 않은 증거를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